반갑습니다. 성시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기에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또 이제 교유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맛이 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모쪼록 참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이 정치 얘기 나오다 보면은 이게 뭐 남인지 무슨 뭐 가족인지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무슨 뭐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모쪼록 진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잘 뭔가 이념적으로 다른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 게 제일 크긴 합니다만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이 시기만큼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정리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긴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공수처나 수사기관들 그리고 사법기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글자 그대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이고 있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내란죄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권조차도 없는 공수처가 지들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사실상 기소까지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거 뭔뿐만이었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공수처 법 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재조사하겠다라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도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이 되고 그리고 구속연장까지도 발부가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서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재판 결과까지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지금 목표하는 바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과연 검찰이 지금 예상하는 바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6개월 동안 다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재판의 결과까지도 1심 재판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 과연 검찰의 뜻대로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번에 아쉬웠던 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모습이죠. 오전 10시 정도 즈음에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검사장 회의까지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는 야 그래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냐. 그래도 뭔가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회의 동안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애당초 공수처가 너무나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석방을 시키고 우리가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뭐 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일단 검찰은 결정을 내린 게 공수처의 불완전한 수사 이게 지금 불완전하다라고 그냥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되는 엄한 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대면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반드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검찰이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구속영장을 연장시키는 거 2차례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언론들이 벌써부터 하는 얘기는 구속 기소가 되다 보니까 재판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경우는 형사재판이 아니죠. 그렇죠? 헌법재판입니다.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나 직권남용 이거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시킨 거 요거는 이제 형사재판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형사재판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란죄랑 직권남용 두 가지였죠.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뭘 뺐다? 직권남용을 빼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봤었을 때 검찰의 계획이 이게 틀어질 수가 있다. 검찰은 지금 6개월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받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게 막히는 결정적인 이유 자체가 애당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뺀 거 이게 재판에 가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요.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죠. 이 모든 수사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그거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전부 다 경찰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공수처랑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왔는데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직권남용죄. 이 직권남용죄랑 내란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가 없고요. 내란죄까지 같이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김영환 전 장관이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구속 기소를 할 때 같은 경우는 뭐를 지금 뺐다는 거예요. 검찰이 직권남용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가지고 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뭐가 지금 법리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애당초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한 거에 근거가 뭐냐? 그렇죠. 공수처가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해왔냐?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확보했던 증거, 증언 이것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무효가 된다면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개월 내에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언론들 같은 경우는 뭐 빨리빨리 이게 뭐 진행이 될 거다 꿈깨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증인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 10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증인을 불러다 놓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또 증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의 케이스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동 이런 거 연관돼 있는 사건은 1000명 가까이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야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이 이게 늦춰진다. 증인 좀 줄이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미쳤다고? 없잖아요. 지들 같은 경우는 수천 명, 글자 그대로 수천 명의 증인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계속 재판을 연장시켜 왔던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죄거든요.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범죄에 대해 가지고 증인을 100명에서 200명 부른다라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하겠죠 민주당은. 그러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100명이나 200명이 된다라는 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였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증인이 100명, 200명 나오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 조율하고 그다음에 또 증언 듣는 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절대로 6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급했죠. 조기 대선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같이 진행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다. 왜? 탄핵 심판에 나가다 보면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정이 꼬이고 그리고 또 반론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다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나가게 되면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를 핑계 삼아 가지고 재판 조퇴하고 그랬습니까? 국회 일정. 나 국회 일정 있다.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재판 조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국회 있지도 않았던 국회 일정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이재명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에 나가려나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인의 측면이 됐거나 그리고 또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관련된 거를 생각해 보던가 어떤 측면이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6개월 내에
탄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석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보석을 신청할 것이고 탄핵 심판 정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지금의 사법부, 지금의 헌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주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일지 그거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뭐다. 지금의 검찰,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MBC 등등이 기대하는 것처럼 빠릿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시키겠다라고 하는 꿈, 그 꿈은 뭐다? 개꿈이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